조회수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는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요. 자, 세 번째 줄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만 끝나면 바로 조정 절차가 거친 것으로 간주해서 바로 쟁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조정 기간은 뭐 열흘짜리가 있고 뭐 2주, 14일짜리가 있기도 한데 그 기간 안에 협의를 하라고 둔 조항이지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이 조정 절차가 맞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만 끝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노동쟁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 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기간만 끝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번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이라는 거죠. 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서 투표를 했고 1시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총 4시간 쉰 거네요. 그러면 근무시간 4시간이라고 하면 오전을 제끼거나 오후를 제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아니 근로자들이 일할 시간에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지금 땡땡이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하냐의 문제인데 이 노조 측에서 뭐라 그럽니까? 근무 시간 중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전체 조합원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중에 총 합쳐서 4시간을 땡땡이 친 것은 정당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3번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시위 행위가 업무 개시 전에 또는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했다면 또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당연히 정당행위가 되겠죠. 뭐 2번도 인정하는 마당인데요. 당연히 3번은 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조입니다. 총파업이 아니라면 당해 지부, 당해야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총파업이라면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조니까 지역이라면 당해 지부, 업종별이라면 당해 분회죠. 그러한 조합원의 과반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전체 총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노조법에 따랐을 때 쟁의행위, 일시, 장소, 참가 인원, 방법에 관련된 서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의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건 뭔데요? 본질적인 것은 투표에 나갈 거냐 말 거냐. 가부에 관련된 것이죠. 그 부분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파업하자라고 통과를 받다면 언제부터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인원수는 몇 명이냐 이런 것은 짜실짜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러한 것을 서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서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라서 그걸 안 했다 해서 정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신고 절차의 미준수. 자, 그 밑에도 보죠. 이것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6번하고 7번. 7번 조심하셔야 돼요. 6번을 보면 자, 첫 번째 정당한 쟁의행위를 거쳤습니다. 그쵸?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쟁의 이 사항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이 부과된 이 쟁의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찬반 투표 걸쳐야 돼? 라는 거죠. 근데 판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할 때 이
첫 번째 정당한 쟁의행위 투표 개시했을 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한두 가지가 더 추가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조정 절차라든지 찬반 투표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로이 이 사항이 추가됐다고 했을 때 이 새로이 추가된 항에 대해서 또다시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판례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이 노조 간부 7명과 함께 방송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문을 잠근 다음 쟁의행위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때리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판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봤어요.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인정되지 않는 판례입니다. 자, 1번에서 정리해고 세모, 자, 2번에서 정리해고 세모, 그 밑에도 정리해고 세모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쟁행이 목적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 뭐 단체 교섭 대상이 되기도 하고 파업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 정리해고 문제나 채용 문제 이런 부분은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만이 갖는 고도의 경영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 뭐 근로자들이 파업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자, 밑에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 한 쟁의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2번에 2번. 자, 이 해고 문제, 채용인의 해고 문제에 있어서 노조 측과 합의하여 한다는 단체 협약에 일부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여기 2번 조심하세요. 자, 그 밑에도 주된 목적이 뭐였다? 구조조정, 그리고 통폐합 반대. 이것은 쟁행위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파업도 의과대학 뭐 1년에 2,000명, 3,000명 채용하는 이 부분도 이 파업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해고 나와 있지. 통폐합 문제, 민영화 문제 이런 것은 이러한 구조조정의 실시 문제는 교섭당 대상이 애당초 처음부터 되지가 않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이러한 실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지위라든지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파업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로 파업을 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출제가 무지무지 많이 된 판례입니다. 별표 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쉬워요. 전부 다 민영화 저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완전 공영제, 형사처벌 및 퇴진해라 이런 것들 애당초 파업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채용 문제, 그리고 공장 이전 자체 반대, 안되지 파업 대상이. 그쵸? 자, 쇠고기 수입 반대 이런 문제와 뭔 상관이 있나요? 형량이 뭐 높다 낮다 이런 것들, 석방 촉구 이런 것들 파업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집단적으로 9시에 정각에 출근합니다. 그 전에 업무 준비 행위가 있잖아요. 업무 준비 행위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리 30분 전에 출근하든지 1시간 전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땡 9시 땡 해서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가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전부 다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자,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를 낸다는 거죠. 월차를 낸다고 했을 때 집단적으로 내기 때문에요. 일제히 결건해버리면 일을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운영 저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는 내용이 판례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집단적이죠.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를 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단체 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 땡강 부리는 거잖아요. 그 밑에도 단체 교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노동쟁의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도
회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기계 가동을 중단시키고 뭐뭐를 욕설하고 발로 차고 이런 행위들. 그 밑에 직장 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밑에 직장 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목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그 밑에 직장 폐쇄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뭐가 된다?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개시 자체는. 그렇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면 상실되는 판례. 자,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 당연히 상실되겠죠. 자, 범위를 넘어서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자,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자, OX 판례 보면 자, 1번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별표 치시고 자,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징역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가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은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박죄의 구속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는 신문기자의 일상적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2번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하는 것은 조각됩니다. 자, 밑에도 판결문을 받아서 철거하는 것은 조각됩니다. 자, 밑에 피고인이 회의 진행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필요 조처로서 한 얘기는 역시 조각됩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변조 나와 있죠. 변조 증서에 관련된 배당금 이득 취득은 위반된다고 봤네요. 자, 의사입니다. 자, 판례가 보면 자, 1번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냈다. 자,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것은 검은색으로 할게요. 정상적인 진찰행위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20조로 봤습니다. 정당행위로 본 판례이고요. 샥션인데 샥션을 사용하면 약간의 상해 정도가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행위라고 봤네요. 자, 3번부터는 빨간색입니다. 자, 3번부터가 무면허인데요. 자, 무면허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면 틀려요. 무면허를 할지라도 밑에 용인될 수만 있다면 조각된다. 그 사례가 4번입니다. 4번 별표 칠게요. 출제가 무지 많이 됐었던 판례입니다. 4번은 수지침 판례인데요. 수지침 뭔지 아시죠? 손에 넣는 침, 수술인데 대가 없이 했습니다. 자, 이 수지침도 면허가 없어요. 무면허입니다. 무면허라 할지라도 올라가면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용인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면허가 없이 했고 또 대가도 안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 나오죠. 용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각되는 판례다. 자,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가보죠. 채침입니다. 채침은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요. 몸 전체에다 넣는 침이에요. 역시 무면허입니다. 이것은 용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침에다는 이 색깔, 수지침에다가는 다른 색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골수검사 동그라미. 자, 이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로 하여금 대신 그 시행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는요. 자, 요 6번 판례는 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합니다. 수혈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아요. 여호와 증인. 자, 이런 신도 있죠. 자, 나 수혈 안 받겠다. 수혈 하려고 하면 난 처음부터 병원 가지 않겠다. 이 거부 의사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승낙을 받고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는 그런 응급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의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 환자의 수혈 거부, 이걸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약정하고 지금 수술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설령 생명의 위험, 즉 사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갖고 와서 수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양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는데, 판례는 뭐라 하냐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무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그거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갖고 와서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기 나오죠. 서로 양자는 대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자, 그 사례가 이겁니다. 자, 무수혈, 수혈받지 않고 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해서 수혈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겠다는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걸 결정해서, 이걸 존중해서 수혈 없이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 한다? 판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조무사죠. 간호조무사가 모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이런 행위는 의사가 하는 거잖아. 의사가 하는 행위를 조무사를 시켰기 때문에 또 의사가 관여도 안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한의사 자격이라든지 면허가 없는 자입니다. 면허 없는 자가 지금 부항침이라든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네요. 자, 민간 자격증 가진 사람입니다. 침술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 밑에 간호사죠, 간호사. 간호사가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는 관여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들 많아요. 자, 그 밑에 의사가 지금 부재 중이거든요. 근데 환자가 사망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고, 이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이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간호사가 한다는 얘기죠.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자, 그 밑에 조산사입니다. 역시 의사가 아니죠. 환자를 상대로 진찰, 환부소독, 처방정을 발행하는 것. 역시 의사가 하는 행위를 조산사가 하네요.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죠. 역시 조산사죠. 독자적 판단으로 지멋대로 포도당, 옥시토신을 투여합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조산사가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 지금 진찰 처방 행위를 하네요. 자, 피부 관리사들 의사 아닙니다. 피부 피수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전부 다 자격증이 없는 자들이 지금 의료행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뭐를 합니까? 침을 놓잖아, 지금. 그렇지? 한의사가 하는 얘기를 양의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지금 침을 놓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한의사가 양의사가 하는 성장판 검사를 하는 얘기죠. 여기도 한의사가 양의사가 하는 피부질환 치료 행위를 한단 말이죠. 뒷바뀐 거잖아, 그렇죠? 여긴 두 가지. 여긴 두 가지. 그쵸? 자, 변호사 갑니다. 변호사도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조각될 수가 있는데 은닉하거나 위증교사 등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헛소리하면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관련 판례 나와 있네요. 변호사가 헛소리하죠. 헛소리하잖아요. 성직자가 조각될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도피하는 것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사제가 죄 지은 자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은신처 마련, 도피자금을 제공했다고 했을 때 조각되지 않는다, 처벌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